요즘 주변에서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샀다는 분들 많으시죠? 미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2년 전에는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바뀔 때마다 계절을 갈아엎는 분들 주변에 꼭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7년째 같은 걸 사고 있습니다. 제 퇴직연금 계좌인데요. 원금 1,300만 원이 지금 2,200만 원, 수익률 70%를 달성했어요. 장기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운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는 ETF가 수천 개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제일 오래 들고 있는 ETF가 뭔지 아시나요? 탑 3를 보면 VOO, IVV, SPY입니다. 이 세 가지 ETF의 공통점은 모두 S&P 500 ET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S&P 500을 따라가기만 해도 기본은 하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한 배에 올라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S&P 500 ETF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S&P 500 ETF에 투자하려고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S&P 500 지수와 ETF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이게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 세계 주식시장은 각자 기업의 성적을 매기는데요. 이걸 주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S&P 500 지수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가장 큰 회사 500개의 종합 성적표예요. 뉴스에서 오늘 S&P 500이 올랐다,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건 이 성적표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 자체는 우리가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계좌에서 매수하는 건 이 성적표를 똑같이 따라하도록 만든 ETF입니다. S&P 500이라는 지수를 공개할 때 그 점수도 나오지만 그 성적을 받으려면 어떤 기업을 얼마나 담으면 되는지를 같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은 공개된 레시피 같은 거고요. 금융기관은 그 레시피대로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죠. 치킨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양념치킨 레시피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치킨 브랜드에서 너도 나도 양념치킨을 내놓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양념치킨이라는 건 비슷비슷할 거예요. S&P 500 ETF도 똑같습니다. 이름에 S&P 500이 붙어 있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ETF라면 서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S&P 500 ETF끼리는 뭘 사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VOO, IVV, SPY가 S&P 500 상품의 대표 브랜드들인 거예요. VOO는 뱅가드, IVV는 블랙록,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만든 상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하는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 만든 상품이 정말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상품 중에서 뭘 선택하면 될까요? 세금과 관계없는 분들이라면 VOO, IVV, SPY 같은 글로벌 ETF를 사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사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주식 이름을 검색하듯이 티커를 영어로 검색하면 됩니다. 대문자 세네 글자로 된 걸 티커라고 부르는데 길고 복잡한 진짜 이름 대신에 쓰는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세금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연금 3대장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ISA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계좌에서는 국내 증권사에서 출시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같은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ETF는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S&P 500 레시피를 보고 만든 ETF예요. 성적표가 전 세계에 공개되니까 한국 금융회사들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을 키우면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계좌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사 걸 사야 될까? 라는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품마다 가격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23,000원, 25,000원이라고 해서 더 싼 것도 더 비싼 것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건
그 그램 수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실제 그램당 가격은 똑같은 것처럼 S&P 500 ETF도 가격만큼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원칙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마음먹으신 분들은 S&P 500 ETF 같은 상품을 하나 정하고 몇 년 동안 팔지 않고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ETF를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는 이익이 250만 원이 넘어가면 22%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초반에는 이 차이가 작아 보이는데 장기 투자를 하면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같이 커질 수 있어요. ISA로 타이거 S&P 500 ETF를 샀을 때와 일반 계좌에서 VO에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5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꾸준히 투자했다면 수익률 자체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성적을 내는 상품을 샀으니까요. 하지만 팔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해외 ETF는 55만 원, ISA는 30만 원이라서 세금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20년까지 장기 투자한다면 이 차이가 수백만 원으로 벌어질 수 있고요. 같은 성과를 내면서 세금만 아껴도 복리가 더 붙어서 더 빠르게 돈을 굴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ETF 고르는 법이나 계좌 선택, 세금 전략 같은 스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만의 투자 루틴이 없으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유튜브는 상황별 팁을 주는 데는 강력하지만 내 투자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주지는 못해요. 많이 보면 오히려 기준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기준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루틴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15년 동안 투자하면서 잃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면서 자산을 꾸준히 모아왔는데 전문가가 써준 이론책이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실제로 굴린 돈의 기록입니다. AI 시대, 챗GPT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 인데요. AI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장기 투자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투자 초반에는 이렇게 기준을 정리해주는 책이 꼭 한 권 필요합니다. 유튜브만으로는 내 기준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영상 보면서 지식만 늘고 내 계좌는 그대로인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이번엔 그 기준부터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전략 중 하나가 이 원금 1,300만 원을 2,200만 원으로 만든 겁니다. 언제? 매년 1월에 어디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무엇을? 타이거 미국 S&P 500을 얼마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이걸 7년 동안 반복한 결과가 수익률 70%인 거예요. 오늘은 S&P 500 모으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든 핵심은 같습니다. 기준과 루틴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게 투자예요. 지금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딱 한 줄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이 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5단계 로드맵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 투자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보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